자, 5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자, 51번 갈게요. 자, 담배사업법은 일반 소매인 사이에서는, 자, 여러분, 경업자로서 원고적 교육을 인정합니다. 자, 왜냐하면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거리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군내 소매인 간에는, 일반 소매인과 군내 소매인에는 원고적 교육을 인정하지 않죠. 자, 일반 소매인하고 일반 소매인 사이에서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고적 교육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 일반 소매인과 군내 소매인과 사이에서는 원고적 교육을 인정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그리고 그 기준이 100m라고 합니다. 자,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 정도. 그쵸? 자, 기억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영업소에서, 자, 70m가 떨어진 장소의 을이 일반 소매인, 그러니까 갑이 지금 일반 소매인이잖아요. 그쵸? 갑이 일반 소매인입니다. 그러면, 자, 갑의 영업소에서 7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 제한 규정에 걸리죠? 그러면 기억번은 원고적격 인정해야 되죠. 그쵸? 다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갑의 영업소에서 30m 떨어진 곳에 30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내 소매인이잖아요. 군내 소매인. 그러면 일반 소매인과 군내 소매인 사이에서는 원고적격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정은, 자, 정은 일반 소매인인데 원고적격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거리 제한 규정이 100m인데 120m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이거 뭐 거리 제한 규정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원고적격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에게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그랬더니 갑은 전액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맞죠? 예. 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연히 자, 여러분. 자, 처분을 했어요.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 법령이 뭘 받았어요?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 처분은 취소입니까? 무효입니까?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받겠죠. 그러면 그때 취소를 받고 나면 이제 공정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취소를 받은 순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보험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취소 소송 후, 자, 먼저 취소 소송을 해야 되고, 취소 소송 후 뭐를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민사소송으로. 그쵸? 자, 그리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네,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되긴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취소 소송을 만약에 제기하지 않으면. 근데 어쨌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 3번 보겠습니다.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그렇죠. 3번처럼 보험료 부과 처분이 비록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의 것이 아니라면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 공정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자,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가봐야 이거는 이제 민사 소송이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는 2번 선지는 이게 민사 소송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죠? 3번은 민사 소송으로 가봐야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민사 소송은 행정 소송에서 취소 소송을 받아야지 적법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3번까지 맞았습니다. 4번 갑이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먼저 1번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까? 자, 요 두 개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냐 이거 먼저 따져야 돼요. 자, 병합 가능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까지 틀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법원은 보훈료 부과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자 확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취소만 되면 돼요. 취소만 되면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송은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자, 아직 이거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왜냐하면 피고가 2심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러면 1심이 끝났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바로 가도 되냐? 바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아도 취소만 되면 일단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확정 때문에 틀렸어요. 확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취소만 되면 효력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여기서 뭘 받아야 된다고? 여기서 취소면 되지 그것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로 가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4번이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기 위해서는 확정이 아니라 취소만 되면 된다. 그 효력만 정지시키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우리는 공부를 할 때 1심 끝나면 바로 2심 한다 생각하지만 1심에서 2심까지 또 한참 걸려요. 2심에서 3심 갈 때 또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1심에서 취소를 받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3번 가겠습니다. 자, 갑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에 조세부가 처분에 근거가 되었던 똑같죠?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압류처분이 있었습니다. 1번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자 무효확인 심판을 거쳐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효확인 소송 하면 되는 거지. 뭐 심판은 여러분 행정심판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행정심판은 원칙이 임의적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필수적인 게 있어요. 필요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세 가지가 바로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조세하고 공무원하고 도로교통. 자, 요 세 가지는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근데 요 세 개는 거쳐야 돼. 그런데 지금 53번 판례 보니까 요게 딱 걸리네. 조세네. 그러면 행정심판 꼭 거쳐야겠네. 라고 여러분이 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여러분, 자,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사자성어 알려드렸죠. 뭐 알려드렸어요? 취소해서는 되는데 무효해서는 안 되는 거. 취소해서는 되는데 무효해서는 안 되는 거. 전, 재, 사, 간.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 간접강제. 요 4가지는, 자, 취소해서는 되는데 무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효해서는 이 전치주의, 요거 얘기한 거거든. 요거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안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세를 보고 이거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행정심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1번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무효라고. 무효는 안 거쳐도 돼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2번 생각하셔야 돼. 여기서 끝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무효는 괜찮습니다. 무효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결정 당시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정답 2번이겠네요. 자,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자, 칠판 보세요. 뭐 압류가 됐든 뭐가 됐든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 앞에 있는 처분이 조세부가 처분이고 뒤에 있는 처분이 독촉, 그러니까 압류, 매각, 청산을 포함한 체납 처분.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칠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처분은 무슨 사유라고? 취소. 그 다음에 위헌결정 이후에 있는 처분은 무슨 처분이라고? 뭐라고? 위법성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아시겠지? 자,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처분은 취소 사유지만 위헌결정 이후의 처분은 무효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압류처분은 뭐 불가증력 중요하지 않아요.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 뭐 불가증력이 발생했든 안 했든 어쨌든 무언가 행정청이 새로운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 그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맞는 말이에요. 다시 위헌결정 이전의 처분은 취소 사유고 위헌결정 이후의 처분은 무효 사유이다. 정답 2번. 3번. 갑이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 확인의 소가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청구의 소가 추가 병합이 된 제소 기간이 도과했다면 병합이 제소 기간이 도과했다면 부적법하게 된다. 3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 이게 1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2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3번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자, 병합 시 제소 기간을 따질 때의 기준은 병합 시 제소 기간에 따른 기준은 병합이 아니에요. 병합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합을 할 때 최초의 소제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소기간을 따질 때의 기준은 자, 병합을 할 때 자, 제소기간의 기준은 병합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최초의 소를 제기한 기간이 된다. 그러면 지금 3번 선지를 읽어보면 뭐를 먼저 제기했어요? 무효 확인의 소송을 먼저 제기했죠. 그거는 취소 그때는 근데 제소기간 내에 제기가 됐어요. 세 번째 줄을 보니까. 근데 병합된 시점은 안날 90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안날 80일에 예를 들어서 안날 80일에 제소를 했어. 그리고 병합을 한 건 안날 100일이야. 그럼 이거 제소기간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왜? 안날 최초로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날 80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 소송으로 소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된 때가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때라고. 병합도 마찬가지고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변경도. 병합, 변경 이런 거 할 때 기준은 요게 최초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병합시 또는 변경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옳은 거는 2번밖에 없네요. 자,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조명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도로조명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 5번째 줄에 보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 자, 그럼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부작위 상황이죠. 부작위. 그쵸? 부작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조명 허가는 여러분, 의무이행 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부작위를 의무이행 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 가능하지. 심판은 의무이행 심판 가능하지. 부작위에 대해서 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조명 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틀렸죠? 도로조명 허가는 조명, 독점적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4번에 1번은 뭡니까? 기속이 아니라 재량에 해당합니다. 재량. 특허입니다. 특허. 특허이고 도로조명 허가는 말이 허가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재량 행위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갑이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부작위니까. 법원은 을이 도로조명 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도로조명 허가를 발급해 줘야 하는지 안 줘야 하는지를 심리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위법한지 아닌지, 즉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따져주는 거지. 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도로조명 허가에 대해서 부작위가 위법 여부를 따져주는 거지 도로조명 허가 발급 여부를 따져주는 게 아니에요. 발급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작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갑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뭐 거부를 하든 인용을 하든 뭐라도 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인용 판결이 부작위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하여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3번. 자, 여러분 이렇게 써주세요. 3번은 거부도 작위다. 거부도 일단 부작위는 아니에요. 뭔가를 하긴 했잖아. 싫다고 말을 했잖아. 말 좀 해! 라고 했더니 그래? 난 싫어. 거부할래. 도로조명 허가 안 내줄래. 오케이.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어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좀 재수없긴 하지만 그쵸? 4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갑은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의무이행 소송 같은 건 없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자,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1번. 이제 상황부터 볼까요? A 소유의 임야에 있는 주택과 공터를 두르고 있는 암벽에 붕괴 위험이 있었대. 근데 A씨 소유의 근데 갑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이것 좀 고쳐달라고 위험하다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는데 행정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암벽이 붕괴돼가지고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했대. 아이고. 자, 그러니까 부모가 열받겠죠? 열받는 정도가 아니지. 눈이 뒤집히죠. 그쵸? 그러니까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네, 일단 뭐
지방자치단체가 이 붕괴 위험에 있는 암벽의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여러분. 1번. 자, 국가배상법 2조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2조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겁니다. A씨의 부작위에 의한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 선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웬만하면 맞는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면 내가 문제 일으키면 돼. 문제는 다 될 수 있어. 자, 그럼 문제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대잖아. 근데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재량의 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그쵸? 개인적 공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2번,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 사안의 경우 암벽 붕괴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따를 때 A씨 또는 A씨 공무원의 위험 방지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 공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4번, 3번도 맞는 말이죠. 4번. 만약 갑을 포함한 주민들의 암벽 보수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4번. 여러분, 공무원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여러분, 자, 지금 어떻게 인정되는 거예요? 법령의 근거는 없대. 그럼 어떻게 인정되는 거야? 조리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것이지,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누가 봐도 조리상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만약에 신청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암벽이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신청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이 신청이 있어야만 조리상 책임이 자기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 조리상 직무상 의무가 조리상 인정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명 신체상의 위험 때문에 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 상황은 신청도 했지. 근데 만약에 신청이 없었다면 잘못한 게 없다? 아니야.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생명 신체상의 위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인정된다라는 뜻이에요. 4번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쵸?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갈게요. 공무원의 직무는 그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여기서 부수적으로란 말은 조금이라도, 전체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사회보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맞아요. 최소한의 개인의 이익을, 그게 생명 신체상의 이익이든 어떤 이익을 보호할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있지. 지금 생명 신체상의 위험을 보호해야 될 사회보호성이 좀 있는 거야, 이거는. 그쵸? 자, 56번 갈게요. 5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6번 가겠습니다. 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떨어진 물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고, 이런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A 지방자치단체가
위 도로를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 이거 지금 영조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A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아닙니다. 사실상의 관리까지도 포함하죠. 사실상의 관리까지 포함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1번. 2번. 자, 기준은 뭡니까? 두 번째 줄에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정성. 통상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아요. 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다면 A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비용 책임자로서 국가배상법의 배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죠. 정답은 1번, 나머지 3개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토지가 공익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서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인정은 자, 수용재결과 승계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 여러분, 표준 공시지가는 수용재결과 승계돼요. 표준 공시지가하고 수용재결은 승계되지만 사업인정하고 수용재결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정답 1번. 2번,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자,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려면 여러분, 취소 소송,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니라 자, 보상금 증감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즉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 X, 수용재결 X. 소 대상은 수용재결이 아니라 보상금 증가를 요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이의재결은 안 거쳐도 돼요.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자, 수용재결의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의재결이 아니라 수용재결이 여전히 원처분 수용재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만 맞았고 2번, 3번, 4번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보기 1, 보기 2. 자, 보기 1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영업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식품안전처 공무원이 자, 갑인 내 이름이 식품회사 을의 영업시설을 검사하면서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영업시설 등을 일부를 손괴해야 했습니다. 손괴. 그러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어요.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예요. 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상을 갖는 거예요. 됐죠? 아까 제가 여러분 여기 썼네. 여기.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되는데 그때 행정심판 이름이 뭐라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예요. 됐죠?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습니다. 네. 니은번. 국가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 국가는 갑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상권 행사하려면 공무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에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 심각한 주의 의무 태만. 심각하대. 그러면 그거는 중과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는 피해 규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의무를 얼마나 했냐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게 심각할 정도로 안 했어? 중과실. 했는데 실수가 발생했어? 경과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건 중과실이라고 봐야 되고 중과실이니까 구상권 행사 가능하겠죠?
니은번 맞는 말이에요. 4번, 아니, 디귿번. 을이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은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예,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X55. 그 다음에 59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여러분. 갑은 사례 문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쵸? 좀 힘든데, 이렇게 모아서, 지난주에 끝나고 복습 한번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 10시까지 공부하시죠? 그쵸? 제가 좀 이따가 한 8시 반 이후에, 여러분을 개인 면담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힘들고 다음에 제가 또 개인 면담을 해서 면담 내용은 지금 행정법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최종 체크를 좀 하고 여러분들 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좀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좀 가질게요. 아시겠죠? 자,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너무 방임을 했다라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러분. 59번 볼까요? 갑은 행정청 A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을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1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사본 교부 방법으로 요청해 줬으면 사본으로 교부해야 돼?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사본으로 교부해 줘야죠. 정보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재량이 아니에요. 재량 X. 열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해달라고 했으니까 2번 보겠습니다. 자, A가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정보는 갑이 신청한 정보는 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인 을로부터 의견을 들었더니 자, 을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했어요. 자, 그러면 A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아니지. 뭐 의견은 들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형사들이 범인을 잡는데 범인이 나 CCTV 공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뭐 약간 뭐 여러분 정치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예전에 좀 이런 논란 자체가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 사람을? 어떤 무속인 한 명이 청와대 관사를 짓는데 거기 터를 보러 그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과 들어갔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CCTV를 공개해라. 그러니까 지금 CCTV가 지금 몇 달이야 지금 벌써 거의 1년 동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실관계를 따지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무속인이 비공개를 원한다. 그러면 비공개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그 정보 주체가 원하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경찰들이 CCTV 다 보잖아요. 그럼 범인들이 CCTV 다 공개 원하지 않는다 한다고 공개 안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임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가 정보공개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라는 공개 거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공개 결정도 처분이죠.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까? 애초에 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확보돼야 되죠. 그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확보돼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니까 공개 못하겠다고 하는 말하고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는 말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확보됩니까? 확보 안 돼. 이런 건 확보 안 돼. 그러면 이런 거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갑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갑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가 거부되더라도 갑은 이를 한 곳으로 아니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예요. 왜? 헌법상 알 권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정보 공개 요청 같은 걸 시민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따지지 않는다. 즉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다. 왜? 헌법상 보장되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60번) 갈까요? 60번. 음식점을 운영하던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또 술을 팔아. 맨날 똑같은 사례 나오죠. 맨날. 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을 제기했습니다. 1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갑은 병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영업정지 처분을 한 병은 구청장이에요. 그럼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투면 되죠. 그러니까 광역시가 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니까 시의 취소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 오, 맞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갑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도 심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필요하다면. 이런 걸로 우리는 6글자로 직권심리주의라고 얘기하죠. 직권심리주의라고 얘기하죠. 3번 C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갑의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로 변경하는 거 가능해요? 자, 여러분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은 이유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인용이죠. 이유 있는 건 인용이야. 그러면 인용 재결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취소, 변경, 명령. 자, 지금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변경에 해당하는 거잖아. 변경. 2개월을 1개월로 바꾸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이해돼요? 4번 보겠습니다. C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갑의 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심판 청구는 90일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되지만 자, 재결은 며칠?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60일. 90일이 아니라 60일.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제가 자료 나눠드릴게요. 자료 나눠드리고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행정기본법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올해 출제됐던 이제 문제의 경향성을 봤을 때 오래된 시험이 어쨌든 우리가 참고를 삼아야 되는 시험이 2개가 있었죠. 국가직 시험하고 소방직 시험하고 2가지가 있었는데 2개 다 공통된 경향이 자 법령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법령 문제 중에서도 행정기본법 문제가 좀 이따 우리 한번 문제도 제가 여러분 추려봤어요. 2년, 3년간 문제 다 추려봤더니 한 26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행정기본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가. 그리고 행정기본법을 깔고 있는 문제는 훨씬 더 많아. 근데 행정기본법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문제를 내가 좀 추려봤더니 26개 문제가 나와요. 2021년, 2022년 하고 2003년, 23년 2개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면 뭐 제가 시험을 한 7, 8개를 봤어요. 근데 26개가 나왔어. 그쵸? 7, 8개, 26개가 나왔어. 그러면 한 회당 몇 정도 나왔다는 거야? 한 3, 4문제 나왔다는 거 아니야? 3, 4문제 되는 거야. 좀 이따 우리 문제 보면. 그만큼 행정기본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을 전체를 우리가 다 알면 사실은
이 세 문제, 그러니까 요 26문제 말고도 상당히 많은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예,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특강을, 제가 국가직 전에도 한번 했었죠. 아니, 이 정식 커리큘럼에서 제가 한번 했었어요. 법령 특강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문제는 그냥 OX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쭉 설명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여러분이랑 같이 빈칸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빈칸을 채우면서 법령의 빈칸 자체를 넣어야 돼. 여러분이. 법령 자체를 다 외우라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